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자, 오늘 일요일이고요. 오늘은 이제 11월 23일 오전 7시 상당히 또 이른 아침에 제가 선물 시장과 또 코인 시장도 좀 같이 보다가 여러분들께 SK 하이닉스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영상을 좀 찍고 있고, 일단 금요일에 마이너스 9%대로 최근 이 하락폭 중에서 가장 또 큰 하락폭을 기록하면서 64만 원대까지 치솟았던 주가가 51만 6천 원 종가 마감을 하다 보니까 '야 이거 이제 내일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리고 또 많은 개인들의 신용과 미수 물량이 또 이 구간에 많이 쌓여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만약 더 떨어지면 반대 매매 터지면서 주가 더 하락하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들이 저는 꽤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지금 SK 하이닉스는 사실 개별 종목에 이 SK 하이닉스 하나만 보자면 주가가 이렇게 떨어질 만한 기업이 절대 아니죠. 앞으로 이 반도체 사이클에 따른 앞으로의 성장과 또 기업의 가치는 계속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건데, 주가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이 시장의 흐름에 따라 주가가 움직이고 있고, 이 시장이라는 건 지수, 그것도 지수뿐만이 아닌 미국 시장에 따라서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건 이제 너무나도 다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건 이 현재 미국 시장이 이제 앞으로 어떤 흐름을 보여줄 것이고, 또 지금 AI 버블의 AI 거품이다 보다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지수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도 제가 최근에 계속 강조드렸던 건, 한번 지수가 급락에 나왔을 때 반등이 한번 나오긴 했지만 이런 저점 바닥에 대한 리테스트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해 드렸듯이,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일단은 머릿속에 여러분들 인지를 하고 있는 게 저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냥 무조건 여기서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다가 정말 내가 매도를 하면 안 되는 타이밍에 못 참고 매도했다가 그때부터 주가 올라가는 그런 불상사가 딱 발생하기 딱 좋은 자리가 이런 자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시장의 흐름과 앞으로 SK 하이닉스에 대한 개별 종목에 대한 흐름, 앞으로 타점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추가적인 매수 관점에 대한 타점과 앞으로 매도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네, 좋아요 눌러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연말까지 저는 좋은 일들 저는 많이 있을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자, 우리가 이제 해외 증시를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해 드려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MSCI 한국 iShares ETF 시장, 우리나라 지수의 선행 지표라고 볼 수 있는 이 iShares ETF 시장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반등으로, 사실 반등이라고 하기에는 하락세가 좀 멈췄다? 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다행이죠. 그리고 보시면 다우존스도 1% 가량 상승 마감을 했고, 나스닥도 장중에 0.7% 정도 하락했다가 그래도 다시 한번 좀 반등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S&P 500이나 반도체도 추세가 돌아섰다라고 하기에는 애매한데 일단 하락세는 멈췄다고 보는 게 맞고요.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월요일에 나올 미 선물 시장의 가격의 상방과 하방의 방향에 따라서 우리나라 지금 금요일 날 크게 하락이 나왔던 반도체 쪽의 흐름들이 결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가는 게 중요하겠죠. 자, 일단은 볼게요. 일단 주가가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했던 건 결국에 이 엔비디아거든요. 이 엔비디아가 워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정말 3분기 역대 최대급 매출과 영업이익을 냈고, 4분기 가이던스까지도 분명 긍정적인 부분들이 나왔는데, 근데 알고 보니 이 매출 자체가 이 매출 채권이 상당히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외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재고 자산도 꽤나 있는 것으로 보여지면서 사람들이 이 AI 버블, AI 거품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들이 이제 드는, 또 불안감이 드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수는 나스닥이 급격하게 하락을 했고,
그런 하락에 SK하이닉스 또한 정말 큰 낙폭이 나왔고, 여기 플러스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불안 심리 이런 것들이 또다시 겹쳤거든요. 최근에 미국 연방 정부에 대한 셧다운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어떠한 경제 지표들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악재보다 더 무서운 게 보다 바로 불확실성이 가장 무서운 거다. 이런 불확실성이 계속 대두가 되면서 SK하이닉스 혹은 우리나라 시장뿐만이 아닌 전 세계 모든 시장을 하락세로 만들었는데, 일단 반등이 나왔던 건 결국에 미국 엔비디아 H200 칩에 대한 중국 수출을 허용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 그런 거예요. 미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나 우리나라 한국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나 이 주가의 하락에 상당히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이 엔비디아도 그냥 지금 이렇게 뭐 위기설이 돌고 있는데 여기 한 중국 수출하자.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온 거고, 이것도 아직까지는 불확실성한 부분들이 아직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 연은 총재 12월 금리 인하 풋 뉴욕 증시 반등. 그러니까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금리 인하에 대한 여지가 있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뉴욕 증시가 급 반등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칩 허용 수출 허용 검토, 이 두 가지가 일단 반등을 만들어 준 건데요. 근데 사실 이것도 아직까지 확실하게 결정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불확실성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에 지금 이제 슈퍼사이클, 이 SK하이닉스, 이 범용 디램, 그리고 디램뿐만이 아닌 HBM을 포함해서 반도체 쪽은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둘 다 뭐 공통적인 건데, 이 디램에 대한 앞으로의 수요가 계속 더 좋아질 것이고, 그리고 이 추론 AI로 넘어서면서 말씀드렸던 대로 앞으로 이 디램 쪽에 대한 매출도 상당히 커질 것으로 보여진단 말이죠. 그만큼 주가는 분명 조정이 나왔지만 이 조정 단계가 어디까지 떨어질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더 차트로 좀 보고 이야기해 드려보자면, 결국에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 장기적인 파동에 따른 앞으로의, 저는 이 3파 고점대가 가장 중요하다 보고 있고요. 우린 이 자리에서 1차적인 매도를 할 거고, 이 자리가 나오기 전에 현재 이 작은 마이너한 파동의 4파 조정 단계가 어디까지 떨어질 것이냐, 이게 가장 관건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저번부터 말씀드렸지만 주가가 떨어지는 관점을 이야기할 때마다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제가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이건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적어도 추가적인 매수만큼은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원하는 자리까지 떨어지지 않는 이상 우린 절대 매수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자리가 저는 이제 임박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신용장고 혹은 미수가 만약 반대 매매가 터진다라고 했을 때 이런 패닉셀이 나올 거거든요. 이 패닉셀은 우리에게 무조건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이거 우리가 좀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결국에 상승 추세에 타는 종목들은 이런 등락폭들이 크게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이런 등락폭들을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수익이 50% 수익 볼 거 100%에서 200%대까지 우리가 충분히 더 크게 늘려나갈 수가 있고, 이러한 대응들이 큰 조정이 오더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앞으로 이런 중요한 타점들이 나올 때 제가 라이브 방송을 켜서라도 여러분들께 도움을 좀 드릴 거고, 아니면 영상을 빠르게 찍어서라도 도움을 드릴 텐데, 이게 장중이고 또 평일이다 보니까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 일하시는 분들이 이 매번 유튜브 영상을 챙겨보기도 혹은 차트를 보기도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찍기 전에 다이렉트로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먼저 안내를 해드릴 예정이고, 정확한 매수나 정확한 매도에 대한 타점들이 나올 때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밑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SK하이닉스의 하이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 네, 남기시면 되겠고요. 남기신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저장을 좀 해 놓을 거고, 제가 일괄적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일괄적으로 보내드릴 거고, 가끔씩 저에게 이제 제가 이런 불특정 다수에게 이제 관점을 말씀드리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가끔씩 이제 그 스기프트콘, 막 커피 쿠폰 이런 거 보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좋아하긴 하는데 제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런 거 말고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만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된다라는 거, 이것만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 아직까지도 저에게 "아니 너가 그렇게 타점을 잘 잡으면 너 혼자 하면 되지. 이런 걸 왜 공유를 하느냐."라고 하시는데, 여러분들 저는 이미 혼자 너무나 잘하고 있고요. 저는 미증 시도 하고 코인도 하고 있고 정말 여러 가지를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장을 공부해야 개별 종목에 대한 타점을 잡아 나가는 게 어렵지가 않다. 이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고, 저도 이 주식 초보 시절에, 이 주린이 시절에 막 재무제표 보고 공부하고, 아니면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거 따라서 매수하고 기사 뉴스 맹신하고 이러다가 손실을 정말 크게 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런 것들을 반전시킬 수 있었던 건, 첫 번째로 시장을 공부했고, 두 번째로 나만의 기준과 원칙을 지켜나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런 노하우들을 여러분과 같이 만들어 나갈 거고, 이런 노하우들을 통해 앞으로 여러분들이 혼자 하지 마시고 같이 해 나가면서 대응을 하다 보면 충분히 좋은 결과 우리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어떤 식으로 매수 타점을 잡고 어떻게 매도 타점을 잡는지, 또 앞으로 어떠한 종목들을 어떻게 잡아 나갈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이야기를 좀 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제가 이제 매수나 매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이라는 걸 잡을 때, 우리가 과연 하나오션을 좀 예를 들어서요. 이 하나오션에 대해서도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또 저희 구독자방에서도 계속 함께 또 같이 이끌어가는 너무나 좋은 종목인데, 제가 이거를 저점 바닥부터 어떻게 잡아왔었는지, 그리고 이 저점 바닥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이 저점 바닥부터 끌고 오는 이런 흐름 안에서 우리가 이제 또 개미굴이다 불리는 구간들, 또 이런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2024년도 10월 달에 나왔던 이 저점도 그렇고요. 2013년도 11월 달에 나왔던 여기가 중요했었는데, 여기서 주가가 반등이 나왔다가 한 번 더 주가를 떨어뜨리는, 특히나 이런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저점 이탈 구간에서 다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런 저점 이탈이 어떤 타점에서는 분명 정말 마지막 매수에 대한 시그널일 수 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저점이 이탈이 되는, 주가의 가격의 하락이 계속 나오는 구간에 분명 주가에 대한 가격은 하락이 나왔지만, 이런 RSI가 올라가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걸리면서 이제 이 구간만큼, 2024년도 여기 구간만큼은 이제 우리가 무조건 끌고 가야 하는 구간이다. 그리고 상승에 대한 임펄스 파동으로, 상승에 대한 파동은 항상 이런 어떻게 보면 등락폭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고, 이런 등락폭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기 고점과 저점들을 잡아 나가는 게 중요한 건데요.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분명 고점 뒤에 조정, 고점 뒤에 조정,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흘러갈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이전에 이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을 좀 보면서 말씀드렸었는데, 휴림 로봇 또한 이게 10월 23일이에요. 2024년도 10월 23일. 2024년도 10월 23일에도 주가가 횡보를 하다가 한 번 더 저점 이탈이 나오는 구간에서 볼게요. 주가의 가격은 하락했지만 이런 RSI 저점이 올라오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나온 이후로 여기부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추세를 따라서 계속 등락폭은 정말 크게 나오지만, 이 추세를 깨지 않는 선에서 주가는 급등이 나오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저점 매수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알아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이 휴림 로봇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이게 조정 구간들이 계속 크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조정 구간이 우리가 주가를 막 상승 구간으로 만들어 준다 하더라도, 이런 구간에 대한 저점이, 확실한 매수에 대한 저점이 나온 뒤에 하나의 임펄스 파동, 또 조정, 이렇게 또 큰 하나의 임펄스 파동이 이렇게 있는데, 이 작은 파동 안에서도 고점과 조정, 고점과 조정, 이런 것들이 반복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거를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제가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런 저점 바닥이 나왔어.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볼게요. 자, 지금 여기서부터 만약에 예시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저점 이탈이 나왔어. 그래서 내가 이 시그널을 보고 매수를 했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은 임펄스 파동으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 주고 있고, 이 임펄스 파동에 대한 단기 고점들, 그리고 또 임펄스 파동이 끝난 뒤에 단기 조정들, 또 그렇게 끝난 뒤에 또다시 올라가는 흐름들, 이런 것들이 당장 지금에야 뭐 올라가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다 말을 하지만, 이런 것들이 분명 눈에 보이는 그런 실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조정 구간들이
어느 정도 고점 대비 저점을 이어봤을 때 어느 구간에서 다시 한번 확률이 높은 확률로 반등이 나올 자리가 나오는지, 또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좀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잡아 나갈 만한 종목들이 또 뭐가 있을지. 결론적으로는 지금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흐름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잘 끌고 오고 있었고, 저는 휴림 로봇 또한 아직 오파 고점 단계가 안 나왔다 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다? 바로 우린 이제 이런 저점 바닥에서 나오는 종목들을 알아갈 필요가 있고, 제가 이런 확실한 저점 매수에 대한 부분들, 또 시장에 대한 흐름에 따라 앞으로 주목해 볼 만한 섹터들, 또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함께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종목들, 또 이런 우리가 히든 종목이라고 할게요. 저희 구독자방에도 많이 참여하시고 이런 히든 종목들에 대해서 좀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정말 보고 있는 몇 가지 종목들을 같이 좀 공유를 해드릴 텐데, 이런 히든 종목에 대해서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히든이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종목도 종목이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타점을 잡아 나가고,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매수를 하는 거구나, 이런 방법과 노하우들도 알게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일 겁니다. 여러분들 히든이라고 문자 남기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앞으로 이런 좋은 내용들과 좋은 타점들, 또 좋은 영상으로 항상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해 나갈 테니까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계속 이런 좋은 흐름 만들면서 우리 수익 같이 한번 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